안녕하십니까. AI를 활용한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 프로틴랩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제가 왜 이 주제를 선정하였는지 개발 배경부터 시작하여 개발 환경 구성, 개발 내용, 주요 디버깅 사례, 웹사이트 취약점, 그리고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컨셉입니다. 제가 평소에 운동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프로젝트 주제를 구상할 때 자연스럽게 매일 챙겨 먹는 단백질 보충제에 관한 사이트 개발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이트는 다크모드 기반으로 만들었고, 요즘 쇼핑몰 사이트들이 자주 사용하는 현대적인 UI로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 상품들은 단백질 보충제만 판매하는 게 아닌 운동할 때 도움이 되는 보충제들도 따로 추가하여 카테고리도 분류하였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단순히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만든 쇼핑몰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회원가입부터 상품 결제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이트이지만 내부 곳곳에 웹 취약점을 만들어 놓아서 공격과 방어 실습이 가능한 환경까지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프로젝트의 개발 환경 및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개발 도구로는 안티그래비티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프론트엔드는 HTML5와 CSS3 그리고 파이썬 환경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진자2 템플릿 엔진을 활용하여 동적인 웹페이지를 구성하였고 백엔드는 파이썬 플라스크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는 SQLite3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앞서 말한 기술 스택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동작하는지 전체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체 시스템은 도커를 이용해 전체 환경을 컨테이너화하였습니다. 네트워크 흐름을 살펴보면 사용자 브라우저가 호스트에 80포트로 접근합니다. 이때 웹서버 역할을 수행하는 엔진X가 요청을 받아 리버스 프록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후 엔진X는 내부 컨테이너에 5000번 포트로 연결을 설정하고 실제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플라스크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요청을 라우팅하여 통신을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연동 구간입니다. 플라스크 앱은 내부적으로 SQLite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여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컨테이너 환경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휘발을 방지하기 위해 볼륨 마운트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재시작과 무관하게 회원 및 주문 데이터의 영속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 기능 구현 설명하겠습니다. 핵심 기능 첫 번째에는 인증 시스템과 커머스 로직, 관리자 계정이 있습니다. 인증 시스템과 커머스 로직은 플라스크 세션 기반의 로그인을 구현하여 사용자 인증 및 권한을 철저히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옵션을 선택하면 실시간으로 가격이 계산되도록 스크립트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관리자 계정인 제 학번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전체 시스템 관리 권한을 가진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게 되며 회원 정보와 결제 내역 확인 등 중요한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능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는 장바구니의 기능, 결제 프로세스, 고객센터, 관리자 대시보드를 설명하겠습니다. 장바구니와 결제 프로세스에서는 상품 담기, 수량 조절부터 배송지 및 카드 정보 입력, 그리고 SQLite 데이터베이스의 최종 결제 내역이 저장되기까지 과정을 연동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센터 게시판을 구현하였고 관리자 전용 대시보드에서는 일반 회원의 전체 주문 통계는 물론 중요한 카드 번호 데이터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구형 과정에서 있었던 디버깅 사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형 과정에서 도커 볼륨 마운트 충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커 파일을 통해 빌드 타임의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하도록 구성하였는데 나중에 컨테이너를 실행하면 로컬 볼륨을 런타임의 기존 데이터가 덮어 씌워지면서 앞에 있던 테이블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초기화 시점을 런타임으로 미루고 컨테이너 실행 시 존재 파일 여부를 체크하여 조건부로 초기화가 진행되도록 엔트라이 포인트 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레임워크 보안 기능이 얽힌 사례입니다. 게시판에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을 심기 위해 스크립트를 작성하였는데 계속 시도해도 텍스트로만 출력이 되고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진자2 템플릿 엔진에 따로 내장되어 있는 이스케이프 기능이 특수문자를 전부 안전하게 치환해버리고 있어서 결국 제가 기획한 취약점을 동작시키기 위해 템플릿 코드에 명시적으로 세이프 필터를 달아 프레임워크의 방어 기능을 강제로 해제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신 프레임워크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방어 메커니즘이 좀 강력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웹사이트 4개의 취약점 설계 및 분석입니다. 첫 번째는 SQL 인젝션을 이용한 로그인 인증 우회입니다. 백엔드 로그인 로직을 보면은 클라이언트의 입력값을 파라미터화하지 않고 f스트링을 써서 쿼리문에 그대로 직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로그인 입력 폼에 어드민을 입력하면 쿼리 뒷부분에 비밀번호 검증 로직이 주석 처리되면서 패스워드 없이도 관리자 권한을 강제로 탈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게시판의 저장형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입니다. 세이프 필터로 보안이 해제된 Q&A 게시판에 타인의 쿠키를 서버로 탈취한 자바스크립트 페이로드를 저장했습니다. 일반 사용자가 해당 게시글을 열람하기만 해도 악성 스크립트가 브라우저에 실행되어 세션이 탈취당하게 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자동 이스케이프 기능을 유지하거나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필터링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타인 데이터 열람 및 변조입니다. 장바구니 조회나 삭제 요청을 처리할 때 서버 세션이 아닌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URL의 유저 아이디 파라미터를 우선적으로 신뢰하도록 로직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로그인이 된 공격자가 URL의 숫자만 타인의 아이디 번호로 조작해도 다른 사용자의 구매 예정 목록을 보고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상품 결제 금액 조작입니다. 장바구니 담기 기능을 수행할 때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로 HTML에 숨겨진 프라이스 밸류 값을 100원으로 변경하여 서버로 전송해 보았습니다.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계산되어 넘어온 이 100원이라는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기록하고 결제를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바이브 코딩 방식을 처음으로 활용해 보았는데 만약 이 프로젝트를 전통적 개발 방식으로 시작을 했다면 화면 UI부터 픽셀 단위로 맞추고 모든 코드를 일일이 타이핑하며 사소한 오타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링을 하면서 프로젝트의 시간을 대부분 낭비했었을 겁니다. 단계별로 순차적인 진행을 해야 하니까 속도도 오래 걸렸을 것이고 피로도도 상당했을 것이지만 바이브 코딩은 요구사항 전달만으로 AI가 코드와 UI 뼈대를 바로바로 생성해 주었기 때문에 정통적인 개발 방식보다는
전체적인 개발 생산성이 좀 많이 향상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코드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보안도 완성되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AI가 시스템을 빠르게 작성해주는 시대일수록 그 시스템 내부의 잠재적 보안 결함을 찾아내고 안전을 책임지는 검증자로서 우리의 보안 전공자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개발한 중고마켓 웹사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원 가입 화면입니다. 닉네임,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브라우저에 저장된 계정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는 상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품명, 가격, 카테고리, 상품 설명을 입력하고 이미지를 첨부하여 나의 물건을 손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품 등록이 완료되면 메인 화면에서 카테고리별로 상품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는 상품 정보 확인과 거래 후기, 문의 작성이 가능합니다. 부적절한 상품은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카테고리와 사유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계정 정보로 로그인을 시도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찾기 기능도 제공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전체 상품 목록을 최신 순으로 확인하고 검색 창을 통해 원하는 상품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으로는 신고 관리 메뉴에 접근할 수 있어 부적절한 게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고마켓 안녕하세요. 밀키트 커머스 민우 키트과 서바이벌 용품몰 WRST를 구현했습니다. 처음 접속하면 이벤트 팝업이 나타납니다. 팝업을 닫으면 메인 페이지입니다. 내비게이션 바, 히어로 배너, 카테고리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HP 8.3, 머리어DB, IIS, 부트스트래프 5.3 기반입니다. 회원 가입 페이지입니다. 비밀번호는 8자 이상의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해야 하며 강도 표시 바가 실시간으로 반응합니다. 애드민, 루트 같은 예약된 계정명은 가입이 차단됩니다. 권한 상승 공격을 원천 차단하는 설계입니다.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1분 이내 5회 실패 시 IP 자동 차단, 5회 연속 실패 계정은 30분 잠금입니다. 세션 재생성으로 세션 고정 공격도 방어합니다. 로그인하면 상단에 사용자 이름과 장바구니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하단에는 인기 상품 그리드와 신선도, 배송, 포장 안내가 있습니다. 밀키트 상품 페이지입니다. 왼쪽 카테고리 필터와 가격순 정렬을 지원하고 상품마다 장바구니 담기와 찜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레시피, 후기, 식단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목록에서 댓글 수와 파일 첨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상세에서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는 MIME 검사, 이중 확장자 차단, 내용 스캔까지 적용했습니다. 글쓰기 페이지입니다. 파일 첨부 기능을 제공하며 다운로드는 경로 노출 없이 컨트롤러를 통해 제공합니다. 모든 쿼리는 PDO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로 SQL 인젝션을 방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입니다. 주문, 배송, 상품, 취소 환불, 계정 탭으로 나뉘고 아코디언 형식으로 답변이 펼쳐집니다. 상품 탭에서 알레르기 유발 원료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계정 탭에서는 비밀번호가 단방향 암호화라 직원도 열람 불가임을 안내합니다. 페이지 하단 푸터에는 카테고리 링크, 고객 지원, 고객센터 연락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체 카테고리에 14개 상품이 있습니다. 찜한 상품은 하트가 빨간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입니다. 이미지, 평점, 할인가, 배송비, 분량, 조리 시간을 확인하고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 찜하기가 가능합니다. 주문하기 페이지입니다. 배송 정보, 쿠폰, 포인트 사용이 한 화면에서 가능하고 우측에 주문 요약이 실시간 표시됩니다. 주문 완료 화면입니다.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농협 계좌와 24시간 입금 카운트다운이 표시됩니다. 마이 페이지 찜 목록 탭입니다. 아까 찜한 상품이 저장되어 있고 바로 장바구니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계정명은 애드민을 피해 미뉴 애드민으로 설정해 예약 계정명 차단 정책을 준수합니다.
관리자 주문 관리 페이지입니다. 전체 주문, 입금 대기, 오늘 매출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입금 확정과 상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제 일반 계정으로 재로그인합니다. 민우 키트에서 WRST로 이동하겠습니다. WRST는 에어건과 서바이벌 장비를 판매하는 다크 콘셉트 쇼핑몰입니다. 민우 키트 인증 쿠키가 있어야만 접근 가능한 게이트 구조로 서버가 HMSSHA256으로 서명된 쿠키를 발급합니다. 쿠키가 위조되거나 없으면 403 포어비던을 반환합니다. 이제 일반 계정으로 로그인해 WRST에 진입해 보겠습니다. 민우 키트에서 로그인 후 인증 쿠키를 받아 WRST로 진입합니다. WRST 회원가입 페이지입니다. 다크 블랙 테마의 골드 포인트를 사용했습니다. 주민번호는 AS-256CBC로 암호화해 저장합니다. WRST 상품 페이지입니다. AK47, M4A1, K2, M60 등 에어건이 있으며 모든 상품 이미지는 SVG로 직접 그렸습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배송 및 반품 안내 페이지도 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쇼핑몰의 필수인 항목들로 실제 서비스를 가정하고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입니다. 신상품 입고, 에어소프트건 안전 사용 수칙, 이벤트 할인 같은 공지를 아코디언 형식으로 펼쳐볼 수 있습니다. 전술 장비 카테고리에는 MOLE 조끼, 레그 홀스터, 패스트 헬멧, 도트 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주문서에서 WRST만의 비트코인 결제 화면입니다. 원화가 BTC로 자동 환산되고 지갑 주소와 송금 수량이 제시됩니다. 서바이벌 용품의 익명성 콘셉트입니다. BTCS 버미테티드 페이지입니다. 블록체인 입금 확인에 10에서 30분이 소요되며 확인 후 자동으로 주문 처리가 시작됩니다. M1 노키트마스터 계정으로 로그인해 WRST 관리자 패널에 접속합니다. WRST 관리자 패널에서 BTC 입금 상태별로 주문을 관리합니다. 관리자 페이지는 일반 세션과 분리된 별도 쿠키 인증이라 세션 탈취로는 접근이 불가합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주문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버 해킹 실무 프로젝트 발표를 할 스마트 보안학과 24학번 김나연입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현재 제가 감기로 인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 배경을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 사용한 기술 스택과 시스템 구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후 실제 구현 화면과 핵심 기능을 보여드리고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했던 디버깅 사례와 해결 과정, 보안 취약점 분석 및 대응 방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느낀 점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마이 프라이버시 로그라는 이름의 웹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보안 관련 정보를 커뮤니티 형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보안 중심 웹 플랫폼입니다. 이 사이트를 기획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현대인의 개인정보가 너무 많은 서비스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용자는 어떤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디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시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기록 서비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안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 질문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개발 환경과 기술 스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안티그래비티를 활용하여 개발했습니다. 백엔드는 파이썬과 장고를 기반으로 구성했고 프론트엔드는 무거운 프레임워크 대신 디테일과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가볍고 보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보안 기술 스택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암호화 및 파일 보안입니다. 사용자 비밀번호는 표준 보안 방식으로 암호화했으며 업로드되는 파일은 난수화를 거쳐 파일명이 노출되는 취약점을 차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안 헤더와 접속 제한입니다. 장고 액세스를 통해 5회 이상 로그인 실패 시 15분간 접속을 제한하고 시큐리티 미드웨어와 CSP를 적용해 스크립트 주입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대응을 위한 관제 시스템입니다. 모든 보안 이벤트는 시큐리티 어딧 파일에 실시간으로 저장되며 프로메테우스로 연동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환경을 바탕으로 구현한 아키텍처를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시스템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영역인데요.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하면 가장 먼저 웹보안 영역인 와프 계층을 거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와프 영역에서는 필터링이 수행됩니다. 보안 헤더를 통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나 노 스니프 공격을 1차적으로 차단하고 장고 액세스가 브루트 포스 공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부적절한 접근을 차단합니다. 세 번째는 장고 애플리케이션 서버 영역입니다. 보안 필터를 통과한 요청은 프로메테우스 모니터링 미들웨어를 거쳐서 각각의 앱으로 전달됩니다. 인증을 담당하는 어카운트 앱과 게시판 및 로그를 관리하는 보드 앱이 유기적으로 동작하며 모든 과정은 보안 어딧 로깅 시스템에 의해 기록됩니다. 마지막은 데이터 저장소 영역입니다. 서비스 데이터는 로컬 데이터베이스인 SQLite3에 저장되지만 보안 사고 분석을 위한 시큐리티 어딧 파일은 별도 디스크 영역에 독립적으로 보관되어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화면을 보면서 상세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첫 번째로 로그인 페이지가 뜹니다. 우측 하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신규 등록이 가능하며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수칙에 따른 비밀번호를 쓰도록 코딩했습니다. 로그인하면 다음과 같이 메인 대시보드 화면이 나타납니다. 뉴 로그 버튼을 누르면 신규 정보 수집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는 사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의 빈도를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우측에는 마케팅 동의가 된 사이트를 별도로 필터링하여 보여줍니다. 아래에는 전체 로그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활동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우측 상단은 햄버거 메뉴를 누르면 오른쪽 사진처럼 사이드바가 나타나는데요. 서비스의 모든 메뉴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며 하단에는 현재 접속 중인 계정 정보와 설정 메뉴를 배치했습니다. 시큐리티 라이브러리는 공식 보안 지침이나 전문 보안 지식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사용자가 보안 지식을 함께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를 지향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광장입니다. 우측 상단의 글 작성 버튼을 통해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고 사용자는 자유롭게 게시판 조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정 설정 화면입니다. 프로필 이미지와 닉네임 설정, 비밀번호 변경 기능을 제공하고 회원 탈퇴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모든 데이터가 영구 삭제되도록 구현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문제도 발생했는데요. 먼저 사이트 단순화를 위해 관리자 기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기존 게시판 뷰가 삭제된 파일을 계속 임포트하면서 서버 전체가 실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포트 로직을 전수조사하고 필요한 모듈만 가져오도록 최적화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상환경 설정 문제로 서버에서 모듈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하여 에러가 발생했었습니다. 절대 경로를 이용해 패키지를 재설치하고 미그레이트를 다시 수행해서 이를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는 CSP 헤더 적용 후 필수 외부 리소스까지 브라우저에서 차단되면서 화면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CSP 화이트리스트를 세부적으로 조정하여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CDN만 허용하도록 최적화했습니다. 이어서 본 프로젝트 보안 핵심인 주요 취약점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와스프 탑10을 기준으로 방어 체계를 구축했고 그중 3가지 핵심 방어 체계를 이 뒤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증 실패 방어입니다. 무차별 대입 공격, 즉 브루트 포스를 차단하기 위해 장고 HS 미들웨어를 도입했습니다. 5회 로그인 실패 시 해당 IP를 15분간 즉시 차단하며 모든 시도 과정은 데이터베이스와 별개로 물리 로그 파일인 시큐리티 어딧에 기록되어 추후 추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젝션 및 크롭스 사이트 스크립팅 방어입니다.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CSP 헤더를 연동했습니다. 외부나 인라인 스크립트 실행을 원천 거절하며 엑스프레임이나 노스니프 같은 헬멧 스타일의 보안 헤더를 미들웨어로 강제 적용해 시스템 장악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세 번째는 취약한 접근 제어와 클릭 제킹 방어입니다.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타인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든 뷰의 로그인 리콰이어드 검증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X프레임 옵션을 대인으로 설정해 투명한 프레임 안에서 클릭을 유도하는 클릭 제킹 공격을 무력화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전통적인 개발 방식과 바이브 코딩 방식의 차이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한 줄씩 직접 코딩하며 세부 구현을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오류 발생 시 디버깅 시나리오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복적인 개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느꼈었습니다. 반면 바이브 코딩 방식은 AI가 반복적인 CI/CD 로직이나 복잡한 환경 설정을 담당하는 대신 개발자는 상위 수준의 보안 설계와 시스템 구성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AI가 짠 코드 보안 취약점을 걸러내는 통찰력이 더 많이 필요했지만 전통적 방식이라면 며칠 허비했을 과정을 단시간에 돌파하며 설계에 집중하고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체화할 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어떻게 코딩할까 보다 어떤 보안 아키텍처를 설계할까라는 상위 수준의 고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의 수동 입력 방식을 개선하여 OAuth2 기반 이메일 연동 기능을 추가하고 현재보다 더 안전한 인증 구조를 구현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AI 도구를 활용하더라도 내부 동작 원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로우 레벨 분석 능력과 시큐어 코딩 역량을 계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이 프라이버시 로그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